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편에 이어서 이제 속눈썹 연장 약간은 심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속눈썹 연장 기본적으로는 설명해드린 거는 전에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자세하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속눈썹 감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속눈썹 연장할 때 그 감호 구매하실 때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은 제가 여기다 다 집필을 해놓은 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글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일 감호의 종류가 많은 대신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사서 한 번씩 써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써볼 수도 없고, 썼을 때 그 차이점을 알기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연장한 지 13년이 됐지만, 연장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정도는 하고 나서는 그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썰미 있고 센스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연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가무는 사실 어쨌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 명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제품에 뭐 폴리에스테로 뭐 함유된 뭐 이런 거, 뭐 인공적인 게 얼마나 뭐 몇 퍼센트 함유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옷이랑 똑같잖아요. 뭐 면 소재 폴리에스테르 얼마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알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인조 속눈썹 모는 가모는 실크, 밍크, 벨벳, 에어래쉬, 그 다음에 플랫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동물의 밍크라던가 원단의 그런 실크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폴리에스페르소르제인 인공모예요, 이게. 그래서 물기를 전혀 흡수하지 않고 가볍고 구겨지지 않게 만든 인공모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쭉 녹여서 느려서 제조해서 가공하고 이런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태초는 비슷해요. 같은 모를 다르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실크랑 밍크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알아볼 건데, 이런 것들은 질감, 유연성, 밀착도, 뭐 제조 강정, 재료, 공장의 기술력에 따라서 재료가 다른 건데, 크게 실크모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번들번들거리고, 약간 소위 말해서 딱딱한, 하지만 고급 실크모는 또 달라요. 3,000원짜리 실크모랑 5만원짜리 실크모랑 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실크모 자체를 얘기를 하자면은 물에 굉장히 강하고 어느 정도 빳빳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컬 유지가 좋아요. 내가 JC컬하고 C컬하고 CC컬하고 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눈썹이 무조건 빳빳하게 딱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밍크모보다는 실크모를 쓰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옷감은 뭐 부드러워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속눈썹은 부드러워서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빳빳함이 있는 경우에는 또 컬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빳빳해서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택이 있는 게 싫은 경우에는 실크를 쓰시면 안 되겠죠. 실크는 어느 정도의 코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컬이 유지가 되는 게 장점이지만, 광이 살짝 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세수할 때 찬물로 세수해도 되고, 그래도 오래 유지력도 조금 꽤 되고 하니까 실크몰을 엄마들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또 두 번 얘기하지만,
뭐 3,000원짜리 실크모랑 5만원짜리 실크모랑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틀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밍크모의 경우는 우리가 밍크 털이 좋다는, 밍크 코트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부드러워요. 일단 부드러움이 중요해요. 아까 실크모도 당연히 부드럽다고 느끼겠지만 실크의 재질이 번들거린다고 생각하면은 밍크의 재질은 부드럽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속눈썹이랑 가장 밀착이 되기 편한 그런 단백질 구조를 형상화하는 그런 확대해서 보면은 구멍구멍 나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밍크모가 제일 좋아요. 사람 단백질에, 속눈썹 단백질에 밍크모를 붙였을 때 접합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벼워요. 왜냐면 또 실크처럼 광택이 있거나 그런 뭐 뻣뻣함에 그런 공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거예요. 하지만 컬링, 아까 말했듯이 C컬, C컬, D컬, L컬 이런 컬링에 있어서는 흉내는 낼 수도 있고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오래 한 달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컬이 점점 처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물감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근데 이 역시도 3,000원짜리 밍크모랑 5만원짜리 밍크모랑 달라요. 예를 들었을 때 실크모를 5만원짜리 실크모를 썼어요. 근데 밍크모를 뭐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이렇게 저렴한 밍크모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5만원짜리 실크모가 재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 공장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그냥 거품 가격, 제품은 너무 터무니없고 분량이 많은데 가격만 비싸거나 네임만 좋다거나 뭐 이렇다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크모, 밍크모 선택했을 때는 우리 샵의 고객님이 어떤 고객님이 오실지, 어머니 또래가 많을지 아니면 뭐 회사원분들이 많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어떤 모를 구비해 놓아야 될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모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벨벳모, 단백질모, 특수모 이런 것도 제조 방법에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양을 달리했으며 속눈썹 구조에 맞게 조절한 모델이지만 사용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뭐 단백질, 뭐 특수, 이런 거 옛날에 엄청 유행했어요. 단백질 붙임머리도 단백질, 뭐 레미모,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단백질 뭐라고 해서 단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끼리 연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그렇게 많이 있고, 보통 실크, 밍크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벨벳모라고 하는 거는 실크의 장점과 밍크의 장점을 접합한, 그리고 약간 흑색의 모를 좋아하시면 벨벳모를 쓰는데, 제가 이제 가게를 했던 곳에서는 밍크랑 벨벳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제 고객님 층은 보통 진한 거를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흑색의 밍크랑 벨벳모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은 뭐 브라운모, 뭐 블랙모,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실크가 좋을까 밍크가 좋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브랜드마다 가격대마다 같은 실크모 같은 밍크모는 없기 때문에 샵에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실크모는 미세한 광택감이 있어서 컬링이 오래 유지되고 빳빳하며 속눈썹 연장을 처음 받아본 입문자들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속눈썹 연장을 처음 이제 배우시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빳빳함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연습하실 때 잡고 떼는 것도 이제 그런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실크모로 연습을 하시면은 잡고 떼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붙이는 속도감도 빠르고. 내가 속도가 조금 느리다 싶으시면 실크모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밍크모는 약간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크모로 연습해보시면 좋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연습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밍크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게 중량이 가볍고
코팅, 광택이 거의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눈썹을 붙였을 때 눈을 깜빡깜빡 거렸을 때 이물감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눈 깜빡깜빡했을 때 뻣뻣한 그 감이 너무 싫다 하시면은 밍크모를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속눈썹 재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고 미끄러지니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크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밍크모로 이제 심화 과정을 밟으시는 게 더 좋고, 손님 입장에서는 가볍고 뭐 속눈썹이 미끄러지듯이 빠지기 때문에 본인 속눈썹에 뭐 같이 빠지거나 뭐 이런 일이 적거든요. 대신에 이제 밍크모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나 온수 세안을 하시는 경우에는 쑥 빠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지성 피부한테는 밍크모는 추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크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연장 샵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문 베테랑 기술자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눈썹이 어려운 속눈썹은 있고 쉬운 속눈썹은 있지만 내 기술이 막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오늘 연장 붙이고 갔는데 일주일 이내에 다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오늘 연장을 붙이러 갔는데 오늘 밤에 우수수 떨어져서 보수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말썽이에요. 유지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밍크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가볍지만 아무래도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고급 손님들이 많이 붙이는 그런 눈썹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밍크모로 잘 붙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크모로 일단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연장 샵을 운영하실 때도 안전하게 실크모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저렴한 실크모를 사용하시면 또 너무 빳빳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0원 전후로 해서 중반 가격대 속눈썹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